자,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이거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나오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나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예를 들기 전에 예를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동전 두 개를 쌤이 던졌다고 해볼게요. 동전 두 개를. 자,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모든 동전의 면은 앞면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모든 동전은 앞면이다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이 모든은 내가 어떤 거에 둘 다 헤드 모든 동전이 앞면에 나와 있는 상황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모든 동전이 앞면이다를 부정하면 어떤 동전은 앞면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동전은 뒷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동전이 앞면이다. 그럼 동전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거의 부정은 어떤 동전은 뒷면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녀석이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뒷면이 한 개인 경우 이렇게 또는 둘 다 뒷면인 경우 해서 몇 개?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모든이 좀 더 스페셜한 경우고 어떤이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 가깝다는 느낌, 요 느낌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서도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예. 자, 모든 실수 x는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양수를 제곱해도 0보다 크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음수를 제곱해도 0보다 크고요. 0을 제곱하면 0입니다. 따라서 자, 지금 이 명제는 모든 x 값에 의해서 에 다 대응되니까 그럼 얘는 뚜루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양수 전부 다 음수 전부 다 그 다음에 0에도 다 성립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을 볼게요. 어떤 두둥 어떤을 보면 어떤 보기 전에 얘 한 개만 더 듣게요. 자, 모든 실수 x는 x제곱이 0보다 크다이다 라고 했을 때는 물론 양수 전부 다 제곱하면 0보다 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음수도 모두 제곱하면 0보다 큰 건 알 수 있지만 x가 0일 때는 안 되죠. 그래서 단 하나의 예외라도 있으면 얘는 거짓이 됩니다. 뭐 때문에? 발레. x가 0인 경우 때문에 안 되는 거겠죠. 모두는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이 되는 걸 확인해 주고요. 어떤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연수 x는 x 플러스 2 이꼴 5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x 1 넣어도 안 되고 2 넣어도 안 되고 3 넣으면 되고요. 4 넣으면 안 되고 5 넣으면 안 되고 6 넣으면 안 되고 7 넣어도 안 되고 8 넣어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하지만 딱 뭐일 때? x가 3일 때 되었죠. 어떤은 단 하나라도 맞으면 얘가 있으면 뚜루입니다. 참이에요. 3 있잖아요.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이에요. 근데 어떤 자연수 x는 이라고 해볼게요. 그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다 해봐야 전부 다 0보다 크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는 전부 다 0보다 크니까요. 단 하나도 0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이 거짓되려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가 어떤을 부정을 해볼 텐데 부정하면서 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 실수 x는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이다. 자, 얘는 지금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양수 넣으면 양수 더하기 1이니까 맞고요. 0 넣었더니 0 더하기 1이니까 양수 맞고요. 그 다음에 음수 넣었더니 음수 제곱은 양수니까 양수 더하기 1이니까 0보다 큰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얘는 뚜루네, 뚜루. 자, 이 친구를 한번 부정해 보겠습니다. 부정. 자, 부정하게 되면 일단은 모든이 무엇으로 바뀐다? 어떤으로 바뀝니다. 어떤.
그래서 어떤 실수 x는 x제곱 플러스 1은 변함없고요. 0보다 크다가 어떻게 부정하면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다 라고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양수 아까 넣었을 때 양수였고 0 넣었을 때도 1이니까 양수고요. 음수 넣었을 때도 양수였죠. 그래서 참을 부정하면 뭐가 나옵니까? 거짓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도 지금 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은 찾을 수 없었어요. 참을 부정하면 거짓이 나오고 거짓을 부정하면 참이 나오는 거 좀 기억해 주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어떤 부정하게 되면 모든이 뭘로 바뀐다? 어떤으로 바뀐다 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었네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어떤 실수 x는 x가 0보다 작고 또는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부정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을 무엇으로 바꿀까요? 모든으로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자, 이 실수 x는 그럼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and 그리고 x는 1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걸 수직선에 한번 그려서 확인해 본다면 얘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겼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부정은 당연히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그리고 and니까 교집합 돼서 여기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실제로 딱 이 부분 요렇게 칠한 이 부분이 얘랑 딱 끼운 다음에 딱 들어맞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떤 실수는 요 안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뭐 마이너스 1인 경우 또는 뭐 2, 3, 4인 경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떤 녀석은 요 안에 들어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참이거든요. 이 참을 부정했더니 뭐야? 모든 실수가 요 안에 있어요? 아니죠. 거짓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얘는 true, 얘는 거짓 이렇게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몇 개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학생은 남자다. 얘를 한번 부정해 볼까요? 모든 학생을 남자다를 부정해 보면 어떤 학생은 뭐 남자가 아니다라고 해도 되겠지만 남자 아닌 건 결국 뭐밖에 없죠? 여자가 되겠죠. 뭐 트랜스젠더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자, 모든 학생은 남자다. 그래서 부정하면 어떤 학생은 여자다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를 잘 이해하려면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가 남자고 and B도 남자고 and C도 남자다 라고 볼게요. 지금 쌤이 뭐 한 거냐면 이 모든 학생은 남자를 그냥 A도 남자, B도 남자, C도 남자라고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부정하면 당연히 A가 여자 또는 B가 여자 또는 C가 여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셋 다 남자는 남 이 케이스를 담고 있는 게 모든 학생은 남자다 있고 어떤 학생은 여자다는 그러니까 여자가 한 명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자가 한 명 있는 경우 이렇게 한 명 있는 경우나 여자가 두 명 있는 이렇게 남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자가 두 명 있는 경우 그리고 뭐야? 모두 여자인 경우 이 총 7가지 케이스가 이 어떤 안에도 담겨져 있다라고까지 이해해주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훨씬 더 편리할 겁니다. 됐죠? 자, 요거 좀 정리하고요. 또 한번 다음 내용 가볼게요. 자, 명제 역과 대우를 알려드릴 건데요. 주어진 명제를 먼저 첫 번째 주어진 명제를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P이면 Q이다를 Q이면 P이다로 바꾸는 거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 이렇게 순서가 바뀐 거, 우리가 가정과 결론의 자리가 바뀐 거, 이걸 우리가 역이라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대우는 뭐냐면요. 대우는 자리도 바꾸고 뭐도 바꾸는 거, 부정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리를 바꾸면 Q이면 P다가 됐을 거고, 그걸 다시 부정했으니까 not Q이면 not P다까지 써주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거다? 바로 대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결국 역과 대우를 배우는 이유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요. 아, 자리 바꾸면 역이다. 그 다음에 자리 바꾸고 부정하면 대우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것이냐. 그죠? 그래서 먼저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노동 핵심. 그래서 이걸 왜 배우냐? 자, 대우의 성질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대우의 성질은 뭐냐면 P면 Q이다. 그러니까 쌤이 두 줄 쓰면 무슨 때르겠죠? 참이라는 뜻이죠. 참이면 그 대우인 not P이면 not Q다도 뭐가 되는 겁니다?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을 대우하면 뭐가 나온다? 참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를 하더라도 참거짓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P면 Q이다가 거짓이야. 거짓이면 이걸 내가 대우했단 말이죠. not Q이면, 이거 참 잘못됐네요.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써야겠죠. not Q이면 not P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한 것도 뭐가 된 거야? 거짓이다가 되는 거겠죠. 자, 대우를 하더라도 본래 명제의 참거짓이 어떻게 그대로 유지되는 게 바로 대우의 성질입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그거 어쩌라고요? 자, 맞아요. 그거 어쩌라고 아주 맞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써먹냐면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명제를 증명할 건데 어떤 주어진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그 명제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구한 다음에 대우를 이용해서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그 판단한 다음에 야 본래 명제가 참이었어 얘기해 주기 위해서 대우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고, 역은 본래 명제가 참이더라도 역일 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바꿨을 때 항상 참인 게 아니다. 그걸 좀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x 곱하기 y, xy가 2가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또는 y는 2가 아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얘가 참거짓인지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럼 우리가 뭐 하는 되죠? 대우를 구하는 겁니다. 대우. 그럼 이 친구가 앞으로 오겠죠. 앞으로 오면서 부정하면 x는 1 또는 이 and, 그리고 y는 2 이면이라고 할 것이고, 얘를 뒤로 보내서 부정하면 x 곱하기 y는 2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순간 느낀 거죠. 잠깐, 대우를 보았더니 x가 1이고 y가 2이면 x 곱하기 y인 xy는 뭐다? 2이다라고 얘기한 건 당연히 너무 쉬운 뚜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나 문제를 낼 때는 너무 당연한 명제를 대우로 만들어 놓고 참인지 거짓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봐도 확인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도로 대우를 만들어서 참 거짓을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대우 이렇게 써먹는 거구나. 참 거짓을 따져야 할 때 그게 잘 따져지지 않으면 뭘 해라? 대우 명제를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얘 한 개 더 들어볼게요. 자, 이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x 또는 y가 홀수이면 xy는 홀수이다.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죠.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 때문에 또는이 있어서 그래. 또는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대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우, 노동.
자, 자리를 앞으로 오면서 xy는 홀수가 아니다. 즉 짝수이다. xy가 짝수이면 그럼 얘가 뒤로 가면 x 또는 부정하면 and y가 짝수가 되는 거겠죠. 자, 지금 보세요. x 곱하기 y가 짝수다? 이럴 때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x가 2이고 y가 1이면 x 곱하기 y가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야? 짝수잖아, 짝수. 하지만 이때 x가 말한 것처럼 2이고 그 다음에 x가 1이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뭐가 나왔어? 홀수가 하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x 곱하기 y가 2야. 그런데 그때 x가 2고 y가 1일 수 있잖아. y가 이렇게 1일 수 있잖아. 그럼 둘 다 짝수라는 게 거짓말이지. 그래서 요 발레 x 곱하기 y가 2일 때 x가 2고 y가 1일 수 있으니까 얘는 거짓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본래 녀석도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까지 예를 보고 우리가 그러면 얻게 되는 건 뭐냐? 아,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대우를 언제 쓰느냐? 팁을 알려드릴게요. 대우를 언제 쓰느냐? 바로 not 이렇게 부정이 있는 경우 not 그리고 또는 or이 있는 경우 또는 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not 또는이 들어간 명제를 우리가 뭐 따질 때 참거짓 판별할 때는 뭘 이용해라? 대우를 이용해라. 그러면 편할 것이다가 여기서 쌤이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 실제로 시험 치다 보면 대우를 이용하면 너무 쉽게 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힘든 막 그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고난의 행군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잘 기억하고요. 자, 3단 논법까지 간단히 소개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3단 논법은 자, 저 정리 좀 해야겠네요. 자, 3단 논법은요.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면 그러니까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면 그러면 P이면 R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유명한 3단 논법이죠. P이면 Q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이면 죽는다. Q이면 R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얘기하는 게 바로 3단 논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고요. 이 3단 논법에 대우하는 것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 대우하는 거. 자, 자리 바꾸고 부정해야 되잖아요. 자리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1, 2, 3 순서면 쓸 때는 어떻게 3, 2, 1. 그러니까 R, Q, P 순서로 쓰시고 부정해 주면 되겠죠. 자리 바꾸는 건 1, 2, 3 순서면 3, 2, 1 순서로 써주면 돼요. not R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우하는 거. 자, 몇 개 더 연습해 볼게요. 만약에 P이면 Q이고 Q이면 R이고 R이면 K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얘를 한번 뭐 할 거다? 대우를 하게 된다면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 2, 3, 4니까 K부터. 그래서 not K 이면 not R 이고 not Q 이고 not P이다. 이렇게까지 대우면 쓸 수 있습니다. 한 개만 더 연습해 볼게요. P면 Q이고 P면 not Q이고 not Q면 R이다. 이렇게 해서 얘를 한번 우리가 대우해 본다면 대우 두둥 그러면
R이 먼저겠죠. 1, 2, 3 순서에서 3이 1 순서니까. 그러면 not R이면 not을 부정하면 원래대로 되는 거니까 not not은 원래대로 Q가 되겠죠. 그리고 not P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단 논법 자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고, 그것의 대우를 쓸 때는 어떻게 1, 2, 3 순서를 3, 2, 1 순서로 쓰면서 부정해주면 되겠다. 요까지 간단히 하면서 이제 문제 풀면 잘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끝!